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이혼녀예요. 살다 보니 저처럼 억울하고 황당무계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5년 정도 살다 이혼을 했어요. 이유야 많았지만 사실상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죠. 지금도 그 집 식구들을 생각하면 부하가 치밀 정도라니까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는 성격이거니와 제 가정사 때문에 더욱 그랬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프셔서 병원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병수발 때문에 집 팔고 세간 팔고 오랜 시간 고생하며 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집안에 빚이 많이 남아 어머니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셨어야 했어요. 청소일이나 식당 설거지, 가끔은 파출부 일도 하셨고요. 일가 친척들도 저희 집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왔죠. 다행히 제가 일찍 철이 들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악착같이 했어요. 학교에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참가했어요. 지원도 여기저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고요. 이런 저를 기특하게 생각해 주신 고마우신 학교 선생님들 덕에 저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서울의 괜찮은 대학교에 장학금까지 받고 갈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과외 알바를 닥치는 대로 시작했어요. 저축도 시작했고 어머니의 생활비도 보태드렸죠. 그리고 첫 월급 받은 것도 어머니께 모두 드렸고요.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을 왜 엄마한테 줘? 사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엄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엄마한테 돈으로 효도하는 거였어. 그날 저희 모녀는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본격적으로 영어 입시 강사를 시작했어요. 강사가 제 적성에 잘 맞았거든요. 돈 버는 재미도 좋았고요. 제 벌이가 좀 나아지자 엄마는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관두셨어요. 오랫동안 허드렛 일을 하시다 관절 이곳저곳이 많이 망가지셨거든요.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몇 달 쉬시던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다시는 거예요. 간호조무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학원비를 전액 지원해드렸죠. 현재는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생활이 나아지니 엄마는 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도 가슴 한켠에 제가 집안 형편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고 걱정하셨었나 봐요. 엄마 돌아가시면 혼자 남을 제 걱정이 제일 크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구색 맞춘다고 결혼하는 거 다 옛날 일이잖아요. 엄마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손주 안겨주는 게 효도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남편 일, 시댁 일, 아이 일에 치여서 엄마한테 소홀해질 게 분명하잖아요. 가뜩이나 혼자이신데 하나 있는 딸인 저라도 모시고 살아야죠. 엄마랑 사는 게 힘든 일도 아니고요. 게다가 결혼하면 힘들게 쌓은 제 커리어도 무너질 게 뻔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이 대형이기도 하고 몇 년 더 버티면 인터넷 강의로도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 실력 있는 입시 강사로 소문날 무렵에는 월 1,000은 기본으로 찍었어요. 수능 막바지에는 2배, 3배는 훌쩍 넘게 벌었고요. 수액도 맞고 하루 4시간 이상 못 잤지만 몸이 고단한 만큼 보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저에게 쓰는 씀씀이도 후해졌죠. 어렸을 때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았거든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강남에 좋은 와인바에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하필 거기 갔는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지경이네요. 그날은 제 친구 중 한 명의 생일이었어요. 신나게 떠들면서 노는데 어떤 남자가 저희 테이블에 오더라고요. 합석해도 되겠냐고.
당연히 저희는 매몰차게 거절했죠. 그런데 돌아갈 거라 생각했던 그 남자가 이번에는 정중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냥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얘기라도 나눌 수 없을까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한 건 저였어요. 전 좀 떨떠름했죠. 하지만 그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친구들도 한번 얘기라도 해보라고 극성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번호를 줬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저 어디 가서 빠지는 외모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학창시절에도 인기 많았고요. 지금도 어디 가면 항상 예쁘단 소리 듣는 편이에요. 그에 비해 제 남편은 솔직히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남편은 좀 평범하고 촌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 끌고 다니는 외제차나 입고 다니는 옷 보면 돈은 아주 많아 보였지만 전 솔직히 그냥 세련되고 몸 좋은 남자 좋아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다니는 대형 학원의 건물주에다 작은 사업체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학원 건물 말고도 서울 시내에 건물이 몇 개 더 있다고 하고요. 남편의 조건도 꽤나 괜찮았고 성격도 저와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1년 남짓 연애를 했을 때였죠. 어느 날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영아, 내 나이도 있는데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연애 시작할 때부터 말했잖아. 오빠는 내 상황 잘 알면서. 솔직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30대에 괜찮은 신랑감 찾기 힘들잖아요. 여태 결혼 안 한 제 친구들만 봐도 맨날 선보러 다니는데 눈에 차는 사람 없다더라고요. 키가 작거나 대머리거나 둘 중 하나만 해도 괜찮은 신랑감이라나 뭐라나. 혀를 내둘렀죠. 외모가 좀 괜찮다 싶으면 직업이 별로거나 이혼남이라 하더라고요. 겉도 아니면 성격이 아주 이상했죠. 제가 프로포즈를 거절하자 남편은 자기 집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그의 집안은 부동산 갑부였대요. 제가 아는 건물 말고도 서울 시내에 큰 건물이 대여섯 채 정도 되고 월세만 해도 자식의 자식까지 일 안 하고 먹고 살 정도였죠. 남편은 저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까지 평생 금전적으로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며 저를 끈덕지게 설득했어요. 저에게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구애도 열렬히 했고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저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남자는 처음 만나봤어요. 그냥 저에게 턱턱 뭐든지 해주는 것이 그때는 사랑으로 보였었나 봐요. 미쳤었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인사까지 드렸어요. 저 데려가서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면서요. 엄마는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 걱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남편의 식구들 때문이었죠. 웬만한 집의 사람들은 아닐 텐데 절 마음에 들어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결혼이었지만 시댁에서는 절 돈을 보고 남편한테 달려드는 된장녀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부터 앞섰죠. 남편이 솔직하게 다 말하더군요. 시댁 식구들 성격이 모두 장난 아니라고요. 하지만 합가할 생각도 없고 여동생이 거하게 결혼했다 말아먹었으니 우리에게 큰 기대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어찌어찌 흘렀고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시누이를 만났고요. 와, 정말 성형 많이 했더군요. 눈은 있는 대로 다 쬐고요. 몇 번을 찝었는지 가까이서 보면 수술 흉터가 보여요. 거기에 코 수술, 입술 필러, 이마는 또 어찌나 빵빵한지 성형이야 자유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시누이는 백수예요. 외국에서 패션 디자인 전공했지만 직장은 다녀본 적이 없대요. 굳이 일해봤자 지방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 비하면 쥐똥이라면서요.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학원 강사시라고? 그런데 나이도 있는데 결혼하면 일은 관두실 거죠? 네? 아니요.
전 일 계속 할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이는 대뜸 제 직장 문제를 거론했어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그런 문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혼을 냈죠. 시댁 부모님들은 절 아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형식상 예의를 지켰고 그냥저냥 아들의 결혼에 대해 관심 없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전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신우이와 저의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신우이는 하루가 멀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별별 트집을 다 잡아 저를 괴롭혔죠.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왜 아직 애를 안 만드냐?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어머니 생신상은 어떻게 차릴 거냐? 심지어는 제가 10년째 키우는 강아지에게도 참견했어요. 집안에 이렇게 누린내라는 개새끼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다. 걔랑 사람이랑 같은 줄 아냐. 이 정도 키웠으면 시설에 보내라. 신우이는 정말 사회성이 부족했어요. 아니면 절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 같았죠. 할 일이 없는 건지. 남편이 뭐라 하면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얼굴을 싹 바꾸는 거예요. 신우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대화라도 해봤겠죠. 그런데 신우이는 정말 하자가 많았어요. 만나는 남자친구도 이상한 인터넷 BJ였고요. 정상적으로 만나는 관계도 아니었고 신우이가 전폭적으로 스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애랑 호텔에서 거의 살림을 차린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이혼 전부터 남자 BJ 여러 명한테 스폰 제시를 하고 다니다가 남편한테 꼬리를 잡혀서 이혼당한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신우이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BJ와 뽀뽀하는 걸 자기 카톡 프사로 해놓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할 줄 아나 봐요. 게다가 신우이는 저와 시부모님 사이까지 이간질을 했어요. 제가 학원 일을 계속하려고 일부러 피임을 한다고요. 전 해명을 하려 했지만 싸움을 그냥 포기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왜냐고요? 결정적으로 신우이가 저희 엄마 욕을 했기 때문이에요. 새언니, 남자 잘 만나 한미천 잡고 싶은 심정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아무것도 없이 몸뚱이 하나 딸랑 들고 들어왔으면 적어도 손주 하나 시부모님께 안겨드려야지. 그래놓곤 학원 일을 계속하겠다고? 제 할도리는 안 하고 언제까지 자기 욕심만 채울 셈이야? 하긴 파출부하는 천한 애미 밑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들일 땐 그 부모 자리를 봐야 한다니까? 신우이의 말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임에도 신우이의 뺨을 철썩 치고 말았죠.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우리 엄마를 적어도 저런 여자한테 욕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너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니? 니네 친정에선 시부모님 앞에서 이러라고 가르치디?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막말은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채 제 행동만 탓하시더군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신의 딸이 막대 먹은 언행을 말리기는커녕 그게 왜 틀린 말이냐고 우기시면서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집 사람들과 전 어울려 살 수 없다는 걸요. 결국 남편도 시댁과 저 사이를 조율하는 데 지친 나머지 합의 이혼을 조용히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살던 아파트와 땅을 좀 받았죠. 더 바라지도 않았고요. 신우이가 개거품을 물더군요. 애도 안 낳고 도망간 여자한테 왜 오빠가 아파트씩이나 해주는 건데? 분통 터져 죽겠네.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제 생활로 돌아왔어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에게 끈질기게 구애한 한 남자 때문에요. 남자는 저희 학원 근처에서 카페를 하는 젊은 사장님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고요. 제가 카페에 들렀을 때 마음에 든다고 샌드위치며 쿠키며 만들어서 학원에 자주 보냈죠. 제 동료 강사들 목까지도요. 절대 밥 굶지 말라고
정성스레 손편지까지 써서요. 이렇게 정성 들여 저를 대하는 남자는 처음 봤어요.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너무 좋았고 평소에도 친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전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을 무렵 어린 카페 사장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 전 제 사정을 전부 얘기했어요. 이혼이며 이혼 사유며 가정 환경까지. 전 아영 씨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그 남자만큼 돈은 많지 않지만 아영 씨 마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그렇게 진짜 저의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원래 모델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노후가 걱정돼서 적금이랑 대출을 받아서 학원가에 카페를 차린 거였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르바이트생이 있어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성실한 사장님이었어요. 전 남자친구의 가게에 자주 놀러 갔죠.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남자친구의 가방 안을 보게 되었어요. 핸드폰 진동이 계속 울렸는데 남자친구는 화장실에 갔고 주위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결국 전 남자친구의 가방을 열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핸드폰이 한 대 있지 뭐예요? 절대 남자친구의 핸드폰은 아니었어요. 전 이상한 직감에 그 핸드폰을 열어봤죠. 번호 저장이 안 돼 있더군요. 그런데 뭔가 번호가 눈에 익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자리로 왔고 전 그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죠. 근데 남자친구가 예민하게 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남의 가방을 뒤져?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폰이 울리는데 안 오니까 그랬지. 근데 핸드폰이 왜 2대야? 남자친구가 저에게 화를 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는 형 휴대폰인데 놔두고 가서 잠시 들고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남의 가방을 열어본 건 제 잘못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도 수상하고 느낌도 안 좋았어요. 흔히 말하는 촉이란 거 있잖아요. 그 번호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더 캐묻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저도 이혼까지 한 마당에 누군가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그 번호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당장 낮에 봤던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입력해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이혼한 남편의 여동생, 바로 제 악독하고 못된 시누이였거든요.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어리고 잘생긴 연하남이 뭐가 아쉬워서 내게 만나자고 했을까? 왜 과거에 대해 먼저 묻지 않았을까? 다음날 남자친구의 카페가 오픈하는 아침 7시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누이를 발견했죠. 전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자친구의 번호를 차단했고요. 시누이와 남자친구의 관계도 궁금하지 않았고 학원도 휴가를 냈어요. 엄마가 물어도 아무 말 않고 몇 날 며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군요. 남자친구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사실대로 다 말할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거 다 그 여자가 꾸민 짓이야. 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제 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더군요. 그래서 드러나 보자 했습니다. 이제 끝날 사이니까요. 사실 카페 운영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리던지 나가던지 하라고 하는 거야. 그때 본 그 여자가 건물주야. 남자친구의 말은 시누이가 보증금은 그대로 둘 테니 저와 만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어이가 없더군요. 당신이 위자료로 받은 시골 땅이 재개발돼서 올랐대. 그게 분통이 터진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뺏고 싶다고.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소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겨우 위자료로 받은 땅을 뺏으려고 사람을 겁박하고 사주를 한답니까? 전 부동산 중개소를 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제가 가진 땅의 가치를 감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도 좀 많이 놀라더군요. 짜투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완전 노른자라 주변 건설사에서 사라고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딱 아파트 짓기 좋은 부지라고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돈방석에 앉았다고요. 그래도 어이가 없었죠. 그 돈 많은 시누이가 겨우 제가 가진 위자료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니요. 이건 돈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절 괴롭히고 싶어 안달난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에서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인지 아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저는 시누이와 시부모 그리고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껏 시누이가 제게 벌인 미친 짓을 얘기했어요. 시부모도 어이가 없어 하더군요. 그래도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었죠. 애도 안 낳고 도망간 년한테 그 큰 땅을 주다니. 엄마 아빠도 진짜 정신 차려야 한다고요. 나라도 지금 우리 집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때까지 참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체념한 것 같더군요. 남편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건 바로 남편의 불임사실이었어요. 아가씨, 말이나 똑바로 하죠.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애 안 생긴 거 아니에요. 당신 오빠 몸에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봐요? 시부모도 당황했죠. 사실 전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위해 남편과 산부인과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는 씨 없는 수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모가 충격받을지도 모른다며 숨겨달라 애원했었죠. 그리고 전 그 사실을 숨기고 속상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고요. 시모가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시누이가 저한테 사기꾼이라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짝 하는 소리가 들렸죠. 눈을 떠보니 남편이 시누이 뺨을 때렸더군요. 그만 좀 해. 내가 이혼한 것도 다 너 때문이란 걸 왜 몰라.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오빠가 감히 날 때려? 시누이는 남편에게 맞은 것이 처음인지 어안이 벙벙해서 코를 만지며 거울을 보더군요. 혹시나 코에 실리콘이 잘못됐을까 봐요. 전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절 쫓아오더군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요. 제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면서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겠냐고. 남편도 좀 불쌍했어요.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전 남편에게 재결합 권유를 받았어요. 전 일절 거절했죠. 심신이 너무 지쳐 도저히 아무런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자친구는 근 일주일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밖에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개업 이후 한 번도 닫지 않은 카페까지 휴무를 냈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돌려보내기 위해 나가니 대뜸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가 잠깐 카페를 잃을까봐 미쳤었다고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에 접근했는데 이제는 절 너무 좋아하게 됐답니다. 그날 시누이를 만난 것도 이 모든 걸 거절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남자친구는 시누이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받은 문자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악독한 인간이더군요. 온갖 추잡스러운 10원짜리 욕에 협박성 문자가 수백 통이었죠. 저 때문에 이 사람까지 시누이랑 얽혔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어요. 한숨만 나왔죠. 결국 저는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 비록 시누이로 인해 얽힌 인연이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저와 예쁜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누이가 제게 그런 짓을 한 데에는 정말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쓸데없는 질투 때문이었죠. 제가 성형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였어요. 시누이가 제 사진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랑 수시로 비교를 했나 봐요. 희한한 게
제가 연예인 정도의 외모도 아닌데 말이에요. 쓸데없는 질투는 사람을 참 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 그 이후로 한 번도 신우이나 남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신우이가 인터넷 BJ랑 결혼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다가 사기당했다고 하네요. 그 덕에 시부모가 신우이 앞으로 준 건물도 날아갈 처지고요. 전 여태껏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믿은 적이 없는데 신우이를 보니 틀린 말은 아니지 싶어요. 저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쓸데없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나와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